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그리고 2일차 회의의 첫 번째 연설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라이스테이드 에너지의 견해에 대해서 미래 에너지와 해운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저희의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리서치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는 에너지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 즉 오일과 가스, 지옥가스 등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운산업의 전환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에너지 믹스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고 어떤 연료가 가용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연료가 될 것인지 미래에 그런 연료로 떠오를 것인지 해운산업에 어떤 연료가 가장 적합한지를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테이드 에너지에서 어떻게 에너지 시스템을 보고 있는지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차 에너지원이 먼저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풍력, 태양열,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석탄 등이 그 1차 에너지입니다. 분자로 생성을 해서 이 전력과 열을 생산하죠. 세 번째 행입니다. 열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자가 만들어지고요. 운송이 되죠. 수송이 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계에도 산업에도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2.5도씨 시나리오부터 좀 더 공격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담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시나리오는 1.5도씨로 지구 평균 기온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또 1.6도씨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저희 발표 후반부에 이에 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80에서 90% 이상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화석연료 중심이었습니다. 오일, 가스, 석탄 중심이었죠. 그 다음으로 에너지 전환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전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정 에너지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18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어떤 에너지원들이 주로 쓰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1.6도씨 시나리오 하에서 이런 차트가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도씨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간 투자의 75%가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1.6도씨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투자의 현황도 바뀌어야 됩니다. 즉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만 1.6도씨 시나리오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과 관련된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중동에서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 메가와트급 규모, 저렴한 비용으로 메가와트급 규모의 생산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1.3달러만 내면 5km를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파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청정 에너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경제적인 청정한 에너지가 해운산업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정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중국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태양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설치한 설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기를 모두 태양열에서 얻고 있습니다. 1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 한 대의 수명과도 비슷하죠. 이 태양열이 제공하는 파워와 유사한 전기를 제공하려면 거의 4만 톤의 석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개의 패널이 거의 1000톤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석탄은 8000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전기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전 세계 곳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청정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원은 신재생 에너지원은 경제적입니다. 현재 화석연료에 비해서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요. 열 손실도 훨씬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열 손실이 기존의 화석연료가 100%라면 재생에너지,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20%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원은 또 에너지의 전환은 해운 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현재 해운의 40%가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일가스, 석탄, 수송에 있어서도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데요. 톤마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톤마일 부분에서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서 30%의 효과, 즉 절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6도씨 시나리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미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환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이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수송 분야, 해운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CO2 배출량도 더 적고요.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해운 수송에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CCS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CCS 프로젝트 팀을 운영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어디에 위치해야 하고 CO2를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CCS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다 접목해 보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평방미터당 약 2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35년까지 이런 추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저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현황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일본, 말레이시아 또 등등 이런 국가들에서도 관련된 프로젝트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클락슨의 발표를 통해서 수주 전략이라든지 관련해서 많은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오더북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체 연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체 연료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중 연료라든지 또 다중 연료라든지 등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서 보시면 약 150척 정도가 이미 이중 연료를 사용해서 운항 중에 있습니다. 메탄올과 암모니아가 앞으로도 가장 크게 각광을 받을 것 같은 대체 연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사에서는
아직도 정확한 대체 연료를 어떤 대체 연료를 사용해야 될지 정확하게 선정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메탄올과 에탄올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선사에서는 이미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양가스나 해양오일 등과 관련해서 선물 시장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중요한 것은 선사가 장기적인 장기 구매 계약을 선택할 것인가 체결할 것인가 일 텐데요. 저희가 모든 상황을 현재 현황을 다 또 모든 기업을 이 표에 다 넣은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이오메탄올, 또 이메탄올, 재생 합성 연료, 이퓨얼 등등이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연료와 관련된 장기 구매 계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OU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 종류의 연료들이 대체 연료들이 사용되는 장기 구매 계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속력이 없는 계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암모니아를 보면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중 한 널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관련해서 구매 계약을 현재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 연료에 관한 장기 구매 계약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멀스크와 같은 선사도 C2X 같은 연료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에서는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이미 이 연료 제조사와의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러한 다른 산업에서의 현황이 또 추세가 해운 산업에서도 곧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체 연료의 가격 추세인데요. 저는 이 암모니아와 이 메탄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유황 연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메탄올과 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 모델을 바탕으로 제가 산정을 해 보았는데요. 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이런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현재 추세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1대1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현재 암모니아 가격의 2.2를 곱해서 한번 상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유황 연료와 이 암모니아, 이 메탄올 가격을 서로 비교해보면 약 4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런 그래프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가격 추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EU 퓨얼 EU 마리타임에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ETS 가격을 $100 정도로 가정을 했고 또 CO2도 어느 정도 특정 수치를 정해놓고 가정을 하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퓨얼 EU 마리타임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피하려면 반드시 해운사는 기존 연료에서 전환을 해야 할 텐데요.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벌금이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고 블루메탄올이라든지 대체 연료, 에탄올 같은 경우 등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그래프 윗부분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퓨얼 EU 마리타임을 고려하게 되면 두 개의 항구는 피해야 합니다. EU에 있는 두 개의 항구요. 여기서 저는 ETS를 $100로 가정을 했습니다. 2045년에 이 암모니아와 이 메탄올이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할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기존의 LNG와 같은 연료라든지 다른 연료와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단식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EU가 본격적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연료에서 대체 연료로 전환하지 않으면 상당한 수준의 벌금이 예상이 됩니다. 퓨얼 EU 마리타임 때문이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차들이 있습니다. 연료별로 가격차가 있습니다. EU 내에서 대체 연료 생산에 관한 인센티브가 있고 또 미국의 IRA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소 1kg당 4.9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U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가장 밑에 있는 그래프, 그리고 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그래프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거의 동일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퓨얼에 관련된 가격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EU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게 되면 저희는 한 7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 메탄올 같은 경우에요. 이와 관련된 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해하실 수는 어렵겠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산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정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